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료와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브루클린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MTA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린 무장강도 범죄가 급증하자 업주들이 고객 식별을 위한 얼굴 인식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유통되면서 학생들이 잇따라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아시아 위크 뉴욕을 맞아 1700년대에서 1900년대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외국 출판물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료와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치솟는 약값에 대처하는 방식이 극명히 다른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은 의료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공화당은 거대 제약사가 미국민들을 희생시키며 엄청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의료 혜택과 관련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RA에는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로 제한하고 1,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로 제한하려는 조항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입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이어 전날 노보 노디스크도 일부 인슐린 제품 가격을 대폭 인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모든 제약사와 공화당이 이에 합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서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자신의 정책이 공화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전날엔 지난 1월 총기 난사로 11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에서의 연설에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내놓은 2024 회계년도 예산안 연설에서도 부자 증세를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은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앞으로 대선 캠페인에 미리 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루클린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루클린 클린턴 힐게이츠 애비뉴에 거주하는 28세 한인 여성 켈리 곽 씨가 지난 10일 32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곽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으며 발견 당시 얼굴의 일부가 함몰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과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곽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볼 때 최소 발견 하루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곽 씨는 남자친구에 의해 둔기로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32세 남성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우드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NYPD는 아직 이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 및 기소 없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씨의 어머니 신영 씨는 딸과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3월 5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락이 닿지 않아 우려됐던 곽 씨의 사촌 피터 고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망한 곽 씨와 혼수 상태에 가까운 남성을 발견했고, 이 남성은 자신이 많은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곽 씨는 퀸즈 태생으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며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 상원은 이를 통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상원 민주당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 예산안을 검토한 후 수정 예산안에 주거지역 주차 허가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미터 파킹과 스트리트 파킹을 유지하지만 뉴욕시 의회가 특정 지역에서 주차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차 허가증의 가격은 월 최대 $30 내외로 주 상원은 이를 통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현행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등 뉴욕시 대중교통이 다니는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액의 최대 0.34%를 부과하는 급여세율을 최대 0.5%까지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를 통해 MTA에 연간 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정 예산안에는 호컬 주지사의 제안과 반대되는 주요 안건들이 제시됐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호컬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합니다. 주 상원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맨솔 등 가양 담배 금지안에 대해 반대했으며 다만 담배세를 $5.35로 $1 인상하는 안에는 동의했습니다. 또 주의회는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여는 계획과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3번째 개정 계획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슈퍼마켓 또는 델리샵의 무장 강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업주들은 고객을 상대로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슈퍼마켓이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 및 생체 인식 기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 델리샵에서도 무장 강도가 침입해 델리샵에서 근무하던 67세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많이 지켜냈지만 현재는 범죄자들이 마스크 및 모자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악용하고 있다며 상점 출입 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슈퍼마켓 매장인 페어웨이는 최근 고객 식별을 위해 눈 스캔 및 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고 보관 및 저장,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페어웨이의 모회사인 웨이크펀은 이 같은 눈 스캔, 음성 정보 수집을 통해 출입한 고객들의 신원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객들 역시 출입 시 정보 수집 과정을 인식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기업들에게 무장 강도 및 좀도둑을 근절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안면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에 일부 슈퍼마켓 소유주들은 인근 감시 카메라 설치 강화 및 신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021년부터 신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시 이를 고객들에게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장강도로 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뉴욕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사업 유지 및 직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신기술 도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트놀 마약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유통되면서 학생들이 잇따라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 10알 중 6알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생명에 치명적인 용량의 펜트놀이 함유되어 있다며 부모 및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수많은 고교생들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복용한 뒤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텍사스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복용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 교육당국이 마약 주의 및 예방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도시에서는 펜타닐 복용으로 인해 최근 6개월간 중고생이 무려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숨진 학생 중에는 14세 소년도 포함됐으며 다른 10여 명은 펜타닐 복용으로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중학교에서조차 이런 약물이 버젓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며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텍사스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펜타닐 알약이 유통된 것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마약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텍사스 수사당국은 지난달 이들을 체포한 뒤 금지 약물 소지 및 유통 모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의 차 안에서는 펜타닐 함유 알약이 무려 6천여 개가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유통자들은 일부 학생들을 유인해 해당 약물을 마약이 아닌 진통제라고 속여 이 알약을 교내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복용한 약이 약국에서 처방되는 진짜 진통제와 똑같은 모양이어서 마약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펜타닐 복용 후 숨진 고등학생 시에나 본의 부모는 딸이 이 알약 1개를 먹은 뒤 곧바로 숨졌다면서 아이는 친구로부터 진통제라고 전해 듣고 복용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망하게 숨질 수 있느냐며 이런 물질이 학교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이들 가짜 약 10개 가운데 6개는 한 알만 복용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용량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직접 처방받은 약 이외에는 복용하지 말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해야 한다며 마약이 학교 내부로까지 깊숙이 침투한 상태라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교육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3의 서양권 나라가 바라본 한국의 근대 모습은 어떨까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 최대 아시아 미술 행사인 에이지아 위크 뉴욕을 맞아 1700년대에서 1900년대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외국 출판물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강정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어제 오후 6시 이승철 동덕여대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수집한 고서 1350여 권 중 엄선한 120여 권 원본을 이번 더 원더 언바운드 전시를 통해 뉴욕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 서적들은 1700년대부터 1960년대 당시 한국에 방문했거나 근무했던 선교사, 외교관, 군인, 사학자, 미술사가, 탐험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귀국한 이후 자국어로 저술한 것으로 당시 한국의 문화, 경제, 생활상을 문자나 사파, 사진 등으로 담았습니다. 이승철 교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을 깊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원은 이 고서들은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의 서양권 나라가 출판한 한국 관련 고서 120여 권이 처음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객관적인 한국 근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에 실린 사진과 사파는 한국의 근대생활 모습, 의복, 식생활, 건축 등 당시 시대상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조의성 뉴욕 문화원 큐레이터는 처음 공개하는 자료 자체의 존재 가치를 널리 알리고 표지 디자인 등 시각적이고 미학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뉴욕 최대 아시아 미술 행사인 아시아 위크 뉴욕의 특별전으로 열린 더 원더 언바운드 전시회는 내달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잇따른 폐쇄 이후 이들 은행이 사태 수습의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예금들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SBB 등 세계 소규모 은행이 붕괴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유입된 예금 규모가 150억 달러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과 시리그룹 웰스파고 등 다른 대형 은행에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예금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버게이트를 시작으로 SBB, 시그니처 은행까지 이달 들어서만 3개 은행이 영업을 중단하며 추가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교 졸업학력 측정 시험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졸업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만 졸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주 교육국 규정을 없애고 정규 수업 성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09년부터 고교 졸업 학력 시험의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마침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므로 이번 주 해당 시험을 치르는 11학년 학생들을 끝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사 노조는 졸업시험 성적이 아닌 정규 수업 성적으로 졸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만 건 급감한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만 9천 건 감소한 16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해고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노동시장 과열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지표와 함께 고용 관련 지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단속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송환은 입국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 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잦은 출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미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하거나 귀국 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